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안녕하십니까, 문수빈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려가지고 하루 종일 비 온다 했는데 보슬비 조금 오고 이것으로 끝인가 봅니다. 그래서 불볕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후 6시 정도 되면 비가 한 10mm 정도 온다 그러는데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수빈이도 돈 벌어야 되니까요. 세계 일주하는 비용도 벌고 또 한창 캐디 양성학교 설립할 돈도 벌고 그리고 또 대학원 심리학과 대학원 갈 돈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고객의 마음과 지갑을 여는 힘 리마커블 서비스 장정빈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이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은행 직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은행들의 서비스 교육과 여러가지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다음에 여유가 되면 다음에 꼭 한번 뵙고 싶네요. 수빈이와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도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선생님이 또 다음에 저하고 또 같이 연결해서 또 같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또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모르고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속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거든요. 연결되는데 그 연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은 곳에 연결한다면 언젠가는 또 자기 자신한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항상 연결이다. 그리고 내 자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세상에 연결하면 언젠가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연결하시고 인생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친절한 서비스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이거 다 촬영했었는데 제가 또 뭐 좀 잘못해가지고 다 지워버렸거든요. 같이 다시 리바이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가마 타는 즐거움만 알고 가마 매는 고통은 알지 못하네. 이렇게 시작하는 다산 정약용의 견여탄이라는 시에는 약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다산의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다 같은 인간으로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누구는 가마 타고 즐기고 누구는 죽을 힘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며 가마나 맨단 말인가. 가마 타는 사람은 가마꾼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하루 4만 명의 고객이 꿈과 마법의 나라 디즈니랜드에서 웃고 즐기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의 숨은 땀방울 덕분이다. 그러나 가마 타고 즐기는 사람이 가마 매는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듯이 꿈과 마법의 나라에 와서 즐기는 사람들은 디즈니랜드의 직원들의 밤낮으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고객은 왕이다. 고객 만족 경영을 강조하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구호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 날로 높아지면서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구호 아래 내부 고객인 종업원들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고객을 왕으로 모시라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서비스는 좋아졌다. 고객을 맞이하는 백화점이나 은행 직원들의 얼굴에는 반가운 미소가 가득하고 태도는 비할 데 없이 싹싹하다.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모니터링 제도라고 부르는 모니터링 쇼핑에 있을 것이다. 콜센터 상담원들도 시스템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받기 마찬가지다. 상담원의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 내용의 정확성과 친절도를 낱낱이 평가받는다. 그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라 할 체크리스트는 항목별로 엄격한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고 어떤 경우에도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평가 기준 고객들은 그처럼 세련되고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고객이 아무리 화를 내도 거듭거듭 사과하는 상담원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부 고객의 혹독한 희생을 통해 마련된 외부 고객을 위한 성대한 잔치는 오래 갈 수 없는 법이다. 잔치가 너무 오래 진행되다 보면 내부 고객의 체력과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저도 외국에서 콜센터 매니저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상담원 활용도를 80~90%로 높이지 않으면 무능한 관리자로 간주합니다. 상담원 활용도에 대해 토론하던 중 한 인사 담당 직원이 내게 한 말이다. 상담원 활용도란 상담원 1인당 전체 근무 시간에서 고객과 실제 통화한 시간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중 6시간 동안 상담했다면 75%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1인당 하루 목표 통화 시간을 높게 산정하면 그만큼 적은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고, 상담원 활용도나 목표 통화 시간을 낮게 산정하면 그만큼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때 나는 갑자기 무능한 관리자가 되어버린 듯하여 듣고 있기가 몹시 민망했다. 그러면서도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상담원을 기계 취급하는 그의 언사와 계산식이 몹시 엄짠했기 때문이다. 고객의 상담원들 사정 생각해서 항상 한가한 아침 시간대나 늦은 오후 시간에 전화를 걸어주지 않는다. 보통 11시에서 오후 3, 4시에 통화량이 보아 상태에 이르는데 고객이 기다리다 못해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는 포기콜이 생기는 것도 이 시간대다. 특히 월말이나 월요일 피크타임 때면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상담원들이 지친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직원들이 안정감과 여유를 갖고 고객을 대할 수 있도록 통화량이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산정하면 서비스 품질이 당연히 좋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한 활용도의 목표를 80% 이상으로 잡는 기업들이 많다. 한가한 시간대의 유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나의 경험을 빌린다면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 고객에게 이메일 보내기, 수신 전화를 활용하여 다른 상품 추천하기, 자동 응답으로 하던 업무를 상담원이 직접 받도록 전환하기, 고객 관리나 해필콜 등 좀 더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었다. 상담원들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인간이지 원료를 공급하면 시간당 일정한 개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계가 아니므로 공장 가동률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백화점 직원이건 비행기 승무원이건 호텔 직원이건 금융기관 직원이건 다 마찬가지다. 고객 접점에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정서노동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서노동은 개인의 감정에 따라 품질이 좌우되는 노동이다. 그러므로 감정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단순한 노동과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몇 년 전 한 공중파 TV의 고발 프로그램에서 친절한 서비스 그 이면의 고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여 정서 노동자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정서 노동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려 억눌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노동이다. 다른 말로 감정 노동이라고 한다. 즉 개인의 정서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만든 매뉴얼이나 지침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 표현을 관리해야 하는 노동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바쁜 시간대에 주문한 음료가 조금 늦게 나왔다고 화를 내는 고객이나 함부로 반말을 하는 고객, 음료나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고객이라 할지라도 점원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시종 웃는 얼굴로 상냥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처럼 줄곧 정서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직원들은 자신의 실제 정서와 고객에게 표현하는 정서가 다를 때가 많다.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사건 자체보다 자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거나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정서의 표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치료가 되지만 따라서 내면에 억제되어 있는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맨은 그러한 표현이 결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첫째는 종업원의 자신의 건강이다. 심할 경우 자신의 직업을 하찮게 생각하고 무력감에 빠지는 등 개인적인 생활에도 문제가 된다. 둘째로 육체 피로, 긴장감 등으로 결정적 순간에 서비스 품질이 훼손된다.
서비스 품질을 높인답시고 이들에게 태도나 예절 교육을 시키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관리자들이 이들이 깊이 이해하고 업무를 설계하고 휴식과 여유를 갖도록 보살피며 좀 더 감성적이고 인간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방지하는 길이다. 정서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방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빈이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감정 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감정을 억누르면서 일하는 업무도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크게 가진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법을 자기만이 알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한다든지 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수영, 게이트볼, 골프, 그리고 댄스, 에어로빅 여러가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서비스 종사하는 종사자님들은 스트레스 하는 해소법을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리마커블 서비스 장정빈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안녕.